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어,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어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음, 뭐, 일 좀 보느라고, 오늘 나왔네요. 그, 지난주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긴 한데, 어, 뭐, 큰 거는 딱 두 개였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이재명 비서실장 했던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뭐, 이걸로 또 이제 막 많이 시끄럽죠.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그날 그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죠. 10일 날 아침에, 아마 이게 아침에 그 표정이었을 건데,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 이재명의 그 표정도 그렇고, 얼굴, 그러니까 이제 잠을 전혀 못 잔 그런 어떤 표정들이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극도의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 이재명의 몰락이라고 할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어떤 행태가 비유를 하자면 저기 뭡니까, 어, 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도 수영을 못합니다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물놀이 갔다가 여름에 그냥 자기 그 뭡니까 한 저기 저 가슴 정도까지밖에 오지 않는 정도 깊이의 장소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죠. 그거 왜 그러냐면은 수영을 못하니까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물놀이하고 놀다가 뭐 이제 발을 헛디디거나 해가지고 만약에 몸 전체가 만약에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그 뭡니까 그 바닥을 짚고 일어서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공포가 닥쳐오면서 이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냥 그 바닥을 딛고 그냥 일어서면 살아날 수 있는데 이성이 상실되면서 공포감 때문에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뭐라고 합니까? 후적되기가 되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는 거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특히 지금 다섯 번째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오면서 그리고 그때 여기에 반응하는 이재명과 그 민주당의 지금 행태를 보면서 머지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뭐 우리 저기 윤통이나 저기 한동훈이 또 검찰에서 딱히 뭐 특별하게 뭔가 한 건 없습니다. 그냥 그 수사한 거 외에는 뭐 딱히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냥 이상적으로 그 검찰은 그냥 하던 일을 한 거였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로 올가맨 거죠. 그 냉정하게 좀 이 상황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만 이 판단을 하면 되는데 갈수록 이제 그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역시 뭐 이제 우리 윤통하고 한동훈의 작품이긴 하죠. 이렇게 계속 몰아간 거예요. 스스로 어떤 자제력을 잃고 이성을 상실해가지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물고 씻고 뜯게 그냥 흐우적거리게 이렇게 이제 몰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이제 저는 생각 든 게 문재인이도 뭐 지금 이재명이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문재인이 같은 경우도 뭐 진중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가 어쨌든 5년 특히 지난 5년 동안 지원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래 지금 이재명 주변 그리고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라도 조금씩 공포감에 휩싸여 갈 거거든요. 문재인이 같은 경우도. 한번 기대해도 되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정원에서 정순신 건 관련해서 국회에 이제 보고한 건데 정순신 아들의 확폭을 확인 못했다고 가족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신원조사했지만 아들은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게 이제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정순신을 했을까? 분명히 모르지는 않았을, 솔직히 이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몰랐다는 거는. 그러면 알았는데 왜 지명을 했을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을 깐 거죠, 포석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입건을 이용해서 고위공직자, 상시, 감찰을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만들기 위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5급 이상의 고위직은 어떤 정책을 갖다가 결정하는 위치 아닙니까?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고위공직자가 만약에 부패하거나 지금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통해서도 공직자가 부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철저하게 지금 학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일종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정순신을 갖다가 이용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는 항상 가족, 친지까지 뭐 이게 예를 들면 뭐 사촌 뭐까지는 상시 언제든지 감찰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가기 위한 지금 그 근거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국정원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 거 보면 가족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서 몰랐다. 어쩌라고 씨발놈들아.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뭡니까 그 표출하게 되면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래 고위공직자들은 뭔가 이 감찰을 하는 상시 감찰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계속 두드려댄다면 아마 그런 어떤 작업들을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 표정을 보세요. 이게 지금 얼굴을 보면 얼굴이 썩었잖아. 얼굴이 지금 완전 썩었어요. 그냥 9일날 저녁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 소식을 전했으니까 밤 새도록 이제 잠을 못 잔 거죠. 잠을 못 잤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일반적인 사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극렬 빨갱이들 외에는 별로 공감이 가지 않는 이런 단어들을 지금 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성을 잃고 있다는 거 얘기죠. 이성을 잃었다는 얘기죠. 이성을 잃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가슴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그 깊이의 물속에서 그냥 후죽대지 말고 그냥 발을 바닥에 대고 짚고 그냥 일어서면 되는데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가지고 이성을 상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후죽대다가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거. 지금 이재명의 지금 상태가 딱 이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정확하게 지금 딱 그 상황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아침에 뉴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때 뭐 이게 어떻게 이재명 탓이냐고 막 하면서 막 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후에 이 뉴스 내용이 이제 전해진 거죠. 정치를 내려놓으라.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까지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내용이 전달됐죠. 측근들 좀 인성 좀 제대로 길들이라고.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주변에 전부 깡패 새끼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에 그렇게 적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압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검찰 때문에 압박을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검찰 때문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이재명 때문이죠. 뭐냐면은 이제 계속 이제 그 검찰 수사가 이제 파고 들어오니까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는 지금 계속 모르쇠를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럼 그 상황에서
비서실장하고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자기 입장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뭡니까 저기 성남 FC 공소장이란다. 그 영장에도 자기 이름이 나오고 막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뭡니까 그 대북 송금 관련한 거기에도 자기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갔으면 자기도 부담이 덜했겠죠.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잘못을 털끔한것도 인정 안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박이 올 수밖에 없죠. 어차피 나도 계속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또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또 조사를 받아야 될 건데, 도대체 내가 그렇게 조사받을 때 뭐라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나. 특히, 40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이제 40년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은 흔히 말하면, 경상도 말로 늙은 수가 없다고 하죠. 늙은 수가 없다는 말을 씁니다. 경상도에서. 그게 뭐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정확히 뭐라고 해야지? 어, 그, 응용력이 좀 없다. 응용력 말고 있는데. 하여튼, 정말, 뭡니까, 이거, 시간이 갈수록 제 머리도 좀 썩어가는 것 같네요. 공무원 생활만 오래 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좀, 자기 생각만, 자기 세계관에 딱 갇혀가지고, 어,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압박을 느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만약에 검찰에 물려가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정치하는 인간들이야 워낙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요리조리 막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만은, 평생을 공직 생활을 한 사람, 굳이 공직만 아니더라도 뭐 직장 생활만 평생을 한 사람이라든가, 그냥 딱 자기 분야에서만 평생을 일해왔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 대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그래, 분명히 언젠가는 또 검찰에서 또 검찰에 물려가가지고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이재명이 자기가 모셨던 이 새끼는 끝까지 모르쇠라고 일관하고 있고, 그럼 검찰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이런 어떤 심리적 압박감에다가, 당연히 압박감을 많이 느꼈겠죠. 원망도 하면서. 그냥 자기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이 깡패 새끼들이 와가지고 뭐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문자를 보냈을 수도 있고 계속 압박을 했겠죠, 당연히. 함부로 말하지 마라, 모른다고 해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유형무형의 압력을 넣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새끼가 죽인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이전부터 말했습니까? 노무현이가 자살을 했는데, 놓고 보면 지금 이 상황하고 딱 똑같은 거예요.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전형수 씨인가 하는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검찰 때문이 아니고 이재명과 그 주변 인물들 때문이라고요. 유형 무형의 심리적 압박을 계속 가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고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노무현도 마찬가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노무현이를 그 부엉이 바위 위로 올려보낸 거는 이명박이나 검찰이 아니에요.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호가호위 했던 놈들, 그 놈들이 다 알게 모르게 계속 압박을 넣었던 거예요. 당신이 계속 버티면 진짜 다 죽는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노무현을 압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노무현이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영수 씨인가 하는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제가 방금 노무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의 그 상황하고 너무도 똑같을 거라는 거지. 분명히 시켰던 아니면 밑에서 알아서 기었던 전영수 씨를 향해서 끊임없이 압력을 행사했을 거라고요.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결국에는 자기도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거죠. 예상보다 좀 하여튼 이재명이가 빵에 들어가는 하긴 빵에 들어가는 게 어차피 뭐 2차 체포 영장 오면은 뭐 바로 이제 뭐 빵에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이재명의 말이나 행동 그 모든 게 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덫, 채 걸려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1야당 대표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막 이런 어떤 이 문구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 말과 행동 그 하나하나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말들. 이게 지금 경기도청에 가서 했던 거 아닙니까? 경기도청에 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전영수 씨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사 시절에 함께 일했던 모든 공무원들한테 압력을 넣고 있는 거죠, 이게. 이거 자체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말과 행동이다. 검찰의 이 논리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줄여야 돼. 이 새끼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게 만약에, 검찰에 꼬박꼬박 잘 나가고, 저번에 체포영장 왔을 때 그냥 포기하겠다 해가지고 법원에 갔으면,
구속은 안 됐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구속될까 싶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되기 위해서 발부둥 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더욱 수렁으로 밀어넣게 된 거죠. 이런 어떤 특히 이런 빨갱이들의 습성, 특히 이재명의 습성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덫을 팠던 거죠, 검찰이. 이거는 우리 저기 윤통하고 한동훈이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얘들의 이런 습성을. 이 습성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덫을 친 거예요. 불쌍한 재민이. 잘 가라, 재민아. 멀리 안 나간다. 아, 그리고, 야, 찌빠 새끼들아. 내가 얘기했지. 빨리 이제 풍찬 노숙할 좀, 아니, 풍찬 노숙을 하면 안 되고, 빨리 그 주변에 그 하숙집이라도 알아봐라. 내가 장사는 하러 갈까, 거기. 뭐, 솜사탕 장사를 해도 될 거고,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장사 같은 것도, 거기 무슨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상주하면서 뭐 계속 뭐 시위를 한다고 했을 때, 뭘 해도 그거는 장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간식 장사 같은 거. 참,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러면서 그래, 이제 이 전영수 씨, 유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시면 경기지사시대 첫 비서실장이 유서의 이 대표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서실장 전영수 씨는 네이버 측 요구를 받아 성남시와 조율하는 일을 맡아 성남FC 사건에서 이 대표의 궁금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숨지기 직전 6쪽 분량의 유서를 자택에 남겼는데,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 이게 다 그거죠. 네가 대표직도 안 내려놓고 이렇게 선동질만 하고 있으니까 자꾸 나 같은 희생자가 생기는 거 아니냐. 나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검찰 조사 받아라. 죗값을 치르라. 그 얘기죠. 그리고 김기현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55대 25대 10대 10이라고 했는데 53 23 15 8 이렇게 나왔죠. 맞나? 대충 맞죠? 근데 제가 제 생각보다 이거는 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걸 보면은 이걸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황교안이는 또 뭐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가 보던데. 와 정말 이 다 정신병이라니까요. 정신병.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을 데리고 뭘 참. 정확하게 맞췄죠. 그리고 저 누굽니까 민영삼이가 빠졌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지금 홍보위원장인가 하나 직함을 하나 받았던데
이것도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따따붙다.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저도 잠깐 잊고 있었는데, 저 배성인 저 남편, 그 새끼, 그래,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전혀 이제 그거 없다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유튜브 채널에. 여전히 우리 윤통을 물고 씻고 뜯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배성이에도 정말 솔직히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최소한 자기가, 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뭔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뭐 어디 공천이라도 좀 받아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제가 이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남편 그냥 주둥이 치다치고 있게 하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이 민영삼이가 떨어진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게 앞날을 배승이, 특히 배승이의 앞날을 미리 짐작해 하는 전조 현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대선 전에 가세연 얘기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코이면 빨아라고. 코이면 빨아라. 정치에 발 들이는 순간 니들 다 뒤질 거다고. 물론 아직까지 뒤지진 않았지만은 걔들 뒤질 거예요. 김건희도 직접 그랬잖아요. 녹취록에서 기생충이라고 직접 이름을 금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배성이도 마찬가지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뭔가 야심이 있으면 주변 정리를 해야지, 주변 정리를. 남편은 윤통을 아직도 뭐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데 그걸 정리를 안 하고 그쪽에서도 코인 빨고 지도 이쪽에서 우리 윤통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코인 빨고 있고 거기다가 뭐 보니까 마켓도 뭐 하나 쇼핑몰도 하나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수익 모델 자체가 그 수익 모델을 최초로 도입한 놈이 김우준이 아닙니까? 김우준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딴지일보 극초기 멤버입니다. 제가 극초기 멤버. 딴지일보가 98년 한 중반쯤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뭡니까 97년 딱 그 시점부터 이제 인터넷이 상당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대중의 이제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그때 뭐 천리안 뭐 또 뭡니까 무슨 하이텔 뭐 이런 모든 통신 이런 게 이제 막 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우주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한 딱 그 시점이거든요. 인터넷이라는 게 상당히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98년도에 딴지일보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딴지일보에 가입한 게 아마 98년 한 10월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생긴 게 아마 한 6월, 7월? 한 6, 아마 한 여름쯤에 생겼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을쯤에 제가 회원으로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극초기 멤버죠, 제가. 그때 김어준이 그 새끼가 딴지일보를 하면서 제일 많이 했다.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맨날 뭡니까, 성기구, 낙타틀, 내지는 딜도, 막 이런 거 받면서, 실험도 막 하고 했었거든요. 지원자 모집해가지고. 그런 거 후기 올리고,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했던 놈들이거든요. 그 시기들이. 딴지 마켓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딴지일보로 회원 가입 시켜가지고, 딴지 마켓 열어가지고, 그게 성인용품 팔고, 하여튼 이런 굿즈 만들어가 팔고 막 하면서, 그래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김호준이가. 지금, 신혜식이니, 변희재니, 배성이니, 가세현이니, 이런 새끼들이 하는 게 딱 그 모델이거든요. 이 새끼들도 김우준이가 그런 식으로 돈을 번 것에 대한 어떤 동경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다 그런 식으로. 제가 어차피 제 얘기가 저 배성이나 이쪽에 전혀 들어가진 않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스탠스로 계속 한다면, 가세형꼴 날 거라고. 가세형꼴. 그걸 민영삼이가 지금 떨어진 게 그걸 암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욕심 내지 말라니까. 코인을 그냥 돈 벌고 싶으면 그냥 코인만 빨아. 특히나 어차피 그걸로 돈 많이 벌고 있는데 따따붙따로 남편 단속 좀 시키고, 그렇게 안 하면서 나대면 하여튼 두고 보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나올 겁니다.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요. 분수에 맞게. 배성일이도 그냥 돈만 버는 걸로 만족해야 돼요. 그 유튜브에서. 그러면 아마 크게 뭔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치하겠다고 만약에 나대면 결말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돼요. 보세요. 이거 한마디 더 하면 윤통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딱 이걸로도 나오잖아요. 아니 노무현하고 해볼까요? 노무현이가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당 뽑았잖아. 열린우리당 만들었잖아요. 정기 개편 한다고. 이게 노무현뿐만 아니죠. 요 빨갱이들의 한계예요, 한계. 근데 윤통 봐요. 혈혈단신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대통령 먹었죠. 그리고 딱 1년 만에 당선되고 딱 1년 만에 당을 완전히 장악했잖아. 이게 이 차이가 눈에 안 들어오면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나? 하기서 지금도 평론한다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저 씹으리는 걸 보면 일단 가장 크게 노무현과 비교를 해봐도 솔직히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이런 얍삽한 새끼하고 제가 말씀드린 윤통은
이순신하고 박정희를 버무려 놓은 거라니까요. 노무현이는 자기 개인적으로 역량이 안 되니까 자기 말 잘 듣는 놈들만 뽑아가지고 당을 만들었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났잖아. 근데 우리의 윤통 봐요. 그런 게 돼서 딱 희를 단신으로 국민의힘이 딱 입당해가지고 딱 입당한 지 4개월 만에 대선 후보 되고, 그러고 4개월 만에, 아니 3개월 만이죠. 4개월이지. 그러고 4개월 만에 대통령이 딱 되고, 그러고 1년 만에 당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잖아요. 이 어마무시한 능력을 보고도 도대체 정말 그러니까 아직도 대부분 아직도 분명한 건 윤통이 추미애하고 조국 때문에 그 둘 때문에 재수가 좋았어. 대통령이 됐다고. 아직도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요. 참나 기가 차가지고. 이런 능력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딱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운으로 된다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오로지 우리 윤통의 순수한 어마무시한 능력이에요.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4개월. 희를 단신으로 국힘당에 들어가서 4개월 만에 대선 후보 먹고 4개월 만에 대통령을 먹었어요. 그리고 1년 당까지 장악. 이 어마무시한 능력이 파악이 안 되면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명과 민주당 끝났습니다. 문재인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끝장이 날 겁니다. 지금 이 이재명과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문재인도 조금씩 공포감에 휩싸일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성을 잃어가고, 그러다 보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지금 이재명처럼 그렇게 이것들이 사라져 갈 겁니다.
능력, 이재명과 민주당을 극도의 혼란으로 빠뜨린 이 능력, 오로지 윤통이 여기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한동훈하고 현재 검찰이 있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운이 좋았던 게 아니고 철저하게 설계되었다는 거죠. 설계되었었다는 거죠. 윤통이 그리고 요 이제 사단에서 철저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편안한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